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대진이 서부에 비해서 빨리 결정이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싫어하는 뉴욕과 보스턴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뉴욕은 뭐 뉴요커라고 하잖아요. 이 보스턴은 이제 보스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보스턴과 뉴욕은 스포츠 팬들끼리도 싫어하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TD 가든 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함께 3월에 다녀왔었던 공교롭게도 그 두 장소를 오가면서 펼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리즈입니다. 한번 제가 이 시리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과 뉴욕의 맞대결이고요. 보스턴의 1라운드 성적 올랜도 매직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좀 더티하고 터프하고 아주 뭐 강하게 농구를 했었는데 플래그런트 파울이 시리즈 첫 3경기에서 3개가 나왔어요. 다행히 4차전과 5차전은 불미스러운 일 없이 부상자 없이 마무리가 됐었고요. 올랜도 매직을 4대1로 꺾었습니다. 저득점 공방전이었죠. 보스턴이 5차전 돼서야 120점을 처음으로 넘었고 올랜도 매직의 농구를 보시면 올랜도가 패했던 2차전을 제외하면 전부 다 두 자리 득점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올랜도 매직의 페이스가 느리기도 하지만 보스턴의 수비력이 그만큼 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뭐 지표를 살펴보면 전부 다 보스턴의 원래 팀 색깔이 녹색입니다. 녹색의 향연이죠. 정규 시즌 때도 보스턴은 디펜시브 레이팅, 오펜시브 레이팅 전부 다 뭐 상위권이었고 또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주전과 벤치의 조화. 뭐 주전들은 워낙 강력하지만 주전 한두 명이 빠져도 보스턴은 쉽게 지지 않았어요. 식스맨 수상에 빛나는 페이튼 프리차드, 실력이 급성장한 샘 하우저, 주전과 벤치를 오갈 수 있는 알 호포드,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머신으로 거듭난 루크 코넷. 자, 이런 선수도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런 조화가 아주 좋은 성과로 이어졌고 수비, 공격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죠. 전부 다 보시면은 녹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올랜도 매직을 상대로 얼마나 보스턴이 훌륭한 경기를 펼쳤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제이슨 테이텀은 손목 부상 때문에 한 경기를 빠졌습니다만 테이텀의 1라운드는 대단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왜 테이텀을 3루텀이라고 하고 왜 테이텀을 그렇게 많이 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테이텀의 이런 1라운드 활약을 보면 자, 31.3득점, 리바운드 11.3개, 뭐야 빅맨이야? 5.3 어시스트, 1.5 스틸, 네, 그리고 턴오버 2.8개니까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여기서 형 3루텀이잖아 라고 이제 맹목적인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야투 효율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투 효율 자체는 44.7%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플레이오프는 저는 야투 효율보다는 볼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이텀이 만약에 이기적인 선수였다면 31.3득점 넣는 동안에 리바운드 11.3개씩 잡을까요? 누가 리바운드 잡는다고 뭐 화려함에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이텀이 각종 부상 악재도 있었고 동료들의 부상도 있었는데 또 올랜도 매직이 굉장히 뭐 좀 치기 어린 수비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이겨낸 결과이기 때문에 1라운드 4경기를 할지라도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데릭 화이트 5경기 모두 뛰면서 17.2득점, 3점, 2.8개씩 집어 넣었고요. 이 제일런 브라운은 무릎 부상과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23득점, 2옵션 다운 역할을 해냈고요. 3점이 무려 44.4%. 항상 테이텀보다는 늘 높은 효율을 가져가는 선수예요. 자, 드루 할러데이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2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또 알 호포드가 주전으로 뛰면서 좋은 활약 펼쳐줬고 이 알 호포드의 참 위력이 대단했던 게 1라운드 평균 블락이 1.8개였어요. 5경기에서 블락 9개 해냈습니다. 진짜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줬고 포르징기스가 조금 야투가 떨어졌죠. 35.2%. 그리고 3점이 11.8%였는데 이게 도리어 보스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포르징기스가 저렇게 못했는데 그냥 뭐 시리즈는 편안하게 이겼으니까요. 선수 한두 명에게 의존하지 않는 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튼 프리차드도 2라운드 들어서는 좀 반등할 필요가 있는데 26.8분 뛰면서 9.2득점에 그쳤지만 야투 효율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야투가 51.6%, 3점이 50%였습니다. 루콘의 샘 하우저 벤치를 또 잘 지키면서 보스턴의 2라운드를 이끌었죠. 자, 뉴욕 닉스 한번 볼까요? 뉴욕 닉스의 2라운드, 1라운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디트로이트를 4대2로 꺾었었는데 물론 4차전 오심에 의한 승리도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뉴욕 닉스가 승리할 자격이 없었던 건 아니죠. 5차전 홈에서 클로즈아웃 게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6차전
113대 113 상황에서 터졌던 이 제일런 브런슨의 결승 석점이 터지면서 시리즈를 7차전이 아닌 6차전에서 끝내게 됐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을 비롯해서 뉴욕 닉스의 올 시즌은 공격 농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6경기 평균 108득점을 집어넣었고요. 네, 그리고 야투 효율도 45%, 그 다음에 3점 36.5%, 슈팅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턴오버 개수도 13개니까 잘 제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뉴욕 닉스의 올 시즌 약점은 수비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가 공격보다 떨어졌고, 네, 그리고 상대는 양국 농구의 보스턴이죠. 디트로이트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 또 뉴욕 닉스 언더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자, 이번에 출전한 경기 선수를 보시면 9명 출전해서 9명. 네, 그리고 랜드리 샤밋을 제외하면 8명 출전. 그리고 16분 이상 뛴 선수로 범위를 줄이면 7명. 탐 티보도식 극한의 농구죠. 야, 출전 시간도 아누노비 42분, 제일런 브런슨 40분 뛰었고요. 미켈 38.5분, 타운스 37.7분에 조시 하트 37.2분이야. 주전 5명을 전부 다 37분 이상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대신 어디에서? 코트에서.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 주전들이 참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오지 아누노비는 워낙 또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득점도 17.3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네, 그리고 3점은 35.1%였지만 또 자유투가 무려 90.5%였습니다. 제일런 브런슨, 클러치의 황태자답게 이번 시리즈 6경기 평균 31.5분, 그런데 31.5점이죠. 발목 부상을 경기 도중에 2번 입었거든요. 그런데 클러치만 되면 애가 미쳐. 진짜 대단한 그런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자, 미켈 브리지스도 16.2득점, 그리고 또 3점은 32.4%였지만 또 수비에서 제 몫을 해냈고, 카렌 서니 타운스 평균 더블을 기록을 했고, 관건이 있다면 역시나 파울 개수죠. 파울이 무려 4.5개입니다. 너무 많았어요. 자, 조시 하트는 늘 그렇듯이 많이 뛰면서 어시스트도 무려 5.8개. 이게 제일런 브런슨 다음이었습니다. 살림꾼 그 자체죠. 자, 문제는 벤치입니다. 미첼 로빈슨과 마일스 맥브라이드, 그 다음에 캠페인, 랜드리 샤밋이 있긴 합니다만 보스턴의 세컨 유닛에 비하면 죄다 활동량이나 무게감이 떨어지고 티보도 감독이 기본적으로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 유닛이 섞였을 때 1쿼터 후반, 2쿼터 초반, 3쿼터 후반, 4쿼터 초반, 이때가 저는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라운드 조코피 예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스턴과 올랜도의 시리즈가 가장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4승 1패니까 이 이야기는 살짝 쿵 틀렸습니다. 스윕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올랜도의 시리즈 평균 득점은 90점대일 것이다. 맞췄습니다. 올랜도의 1라운드 평균 득점은 93.6득점, 실점이 106.4점이니까 평균 마이너스 12.8점이었나요? 13.2점이군요. 그 정도였고, 일단 평균 득점 90점대. 맞췄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거긴 했지만 100점대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플레이오프 4경기 기준으로 3점 신기록을 쓸 보스턴. 네, 틀렸습니다. 제가 올랜도의 외곽 수비를 너무 간과했어요. 보스턴의 시리즈 3점은 37.8%였고 11.8개니까 전부 다 정규 시즌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랜도가 참 수비가 좋은 팀인데 제가 이걸 오히려 역으로 갔다가 완전히 틀려버렸고요. 보스턴의 4대0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4대1로 보스턴이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헛소리는 없었다. 이렇게 제가 자평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뉴욕과 디트로이트 플레이오프 1라운드 조코피 예상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아이지아 스튜어트를 비롯해서 테크니컬과 플래그런트 파울이 난무할 것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았는데요. 디트로이트가 테크니컬 파울 9개, 뉴욕이 테크니컬 파울 4개, 플래그런트 파울 1개. 이거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물론 아이지아 스튜어트는 부상 때문에 마지막에 나서지를 못했는데 스튜어트 미안합니다. 하지만 테크니컬과 플래그런트 파울이 많았죠. 워낙 뉴욕과 디트로이트가 전통적으로도 플레이오프에서 끈끈하고 굉장히 터프한 농구를 하는 팀이었고, 또 두 팀이 지역적으로도 가깝고요. 또 뉴욕과 디트로이트가 정규 시즌 만날 때마다 으르렁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은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욕의 과도한 주전 의존도가 재점화될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예상을 했다고 내가? 할 게 없었나? 네, 이거는 맞춘 거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 아들도 알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예상을 왜 했지? 아누노비 42분, 제일런 브런슨 40분, 미켈 38.5분, 그 다음에 카렌 서니 타운스 37.7분, 조시 하트 37.2분. 네, 5명이 전부 다 37분 이상 뛰었기 때문에 이것도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카렌 서니 타운스의 파울 트러블이 뒤따를 것이다.
2022년 플레이오프 4.2개, 2023년 플레이오프 4.2개. 이것도 맞았네요. 네, 캣의 시리즈 파울이 6경기 평균 4.5개. 이것도 맞췄습니다. 1차전 3개, 2차전 4개, 3차전 4개, 4차전 5개, 5차전 5개, 6차전 6개. 뭐야, 점점 많아지고 있어. 뭐야? 3, 4, 4, 5, 5, 6. 이거 7차전 갔으면 7개였네. 아, 이거 뉴욕이 졌어야 됐는데, 6차전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뭐, 자렌 잭슨 주니어야? 자, 그래서 제가 뉴욕의 4대3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아깝다. 진짜 뉴욕의 4대2로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진짜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오심이 아니었더라면, 4대3이 맞았을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은 아예 디트로이트가 이겼거나, 그쵸. 그만큼 그 당시에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쐈던 샷에 대한 노콜이 정말 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이 패배를 분명히 자양분 삼아서 더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케이드 커닝햄, 네, 그 다음에 또 뭐 부상에서 돌아올 제이든 아이비,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처음 맛을 본 뭐 제일런 듀란도 있고, 그리고 베테랑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봐요. 하더웨이 주니어가 물론 기복이 시달리긴 했지만 말릭 비즐리, 토바야스 해리스, 데니스 슈러더 이런 선수들이 없었더라면 디트로이트가 절대 이렇게 뉴욕을 끝까지 괴롭히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봐야죠. 네, 카렌 서니 타운스, 저는 시리즈 파울 20개 돌파한다고 봅니다. 4차전을 가도 20개 돌파, 5차전을 가도 20개 돌파. 네, 저렇게 입을 벌리면서 환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운스는 반드시 파울 관리가 돼야 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스턴 셀틱스 같은 경우에는 3점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팀이잖아요. 3점 시도 개수 48.2개로 압도적인 1위인데 파울을 얻어내는 그 개수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7.5개만 얻어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운스는 보스턴이 반칙을 많이 얻어내지 못하는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저지를 것이다.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선수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20개 돌파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 저는 포르징기스의 야투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단 미첼 로빈슨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미첼 로빈슨이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이 5아웃에 기반한 농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포르징기스의 매치업 상대가 타운스 혹은 본인보다 뭐 키가 작은 조시 하트 아니면 뭐 오지 아누노비일 텐데 충분히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마졸라 감독이 분명히 포르징기스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격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일단 뉴욕 닉스의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가 14위, 굉장히 평범한 팀이고 타운스도 물론 뭐 인사이드에서 수비력을 새로 수비를 발휘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대인 수비력이 약하거든요. 포르징기스가 야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저는 미켈과 아누노비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또 뉴욕 닉스가 지난 시즌처럼 서서히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계속 부상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부상에 대한 예측은 하고 싶지 않고요. 미켈과 아누노비 시리즈가 저는 체력 여파로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시 하트, 그 다음에 제일런 브런슨, 이미 뭐 조시 하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뛰면서도 본인의 생산력을 충분히 낼 수 있고 야투 난조가 뭐 기복이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는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미켈 브리지스나 아누노비는 내가 막아야 되는 대상이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 포르징기스라면 수비에 대한 그런 부담감, 또 수비에 대한 압박감은 디트로이트와의 시리즈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켈과 아누노비가 또 완전히 갈아 만든 배로 갈리면서 또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백업도 없고 테이텀 막아야 돼, 브라운 막아야 돼, 포르징기스 막아야 돼. 둘 다 40% 이하의 야투로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이다. 요렇게 내다보겠습니다. 고로 저의 예상은 제일런 브런슨이 맨날 3점 넣고 나서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딱 요 차이가 날 것이다. 4대1로 보스턴이 뉴요커들을 울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을 위시한 3점 농구, 양궁 농구, 반칙하지 않고 그 다음에 턴오버 저지르지 않는 이 보스턴의 굉장히 깔끔한 고급 농구가 저는 제일런 브런슨을 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 시리즈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러분께서도 댓글로 재밌게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가 15만을 돌파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는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보내시고 2라운드도 열심히 프리뷰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